엄밀히 말하면 경제력은 돈을 남기는 능력이에요. 나 지금 돈 버는데 다 쓴다. 그 경제력 없는 겁니다. 이 기초연금 제도가 이제 좀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장년층들이 파산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노후 대비를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지금 올해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75만 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해서 1,000만 명을 돌파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노후 대비를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자기가 얼마나 감수할 수 있냐는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경제력, 생활력, 생존력입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죠? 경제력, 뭐예요? 돈 벌고 있냐? 이거죠. 근데 이제 노후에 준비를 안 하고 은퇴를 했다. 이 사람 경제력 없는 사람이야. 기초연금을 국가에서 받든지 자녀가 주는 용돈을 받든지 뭐 모르겠죠. 경제력이 없어. 자, 생활력은 뭘까요? 그러면 생활력이라도 있어야 돼. 생활력은 뭐야? 요리, 청소, 빨래, 주변 정리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내가 돈도 못 버는데 뭐 지금 보면 막 누가 옆에서 안 챙겨주면 안 되는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요리라도 하고 집안일 하고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또 운동하고 왜 아프면 또 돈 들잖아. 이게 생활력이에요, 생활력. 이거는 주로 어때요? 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고정관념으로 기성세대는 할 수 있는데 또 최근에 보면은 아니야 또 이게. 어떤 남자들은 또 뭐 20대인데 막 혼자 깔끔 떨고 막 이렇게 주변 정리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분인데 뭐 그냥 이렇게 글쎄요.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근데 뭐 그런 거. 이게 있어요 생활력. 그다음에 생존력은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본업 외에 내가 다니는 직장 외에 엔잡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왜냐면 언젠가 직은 끝나기 때문에. 언젠가 직이 끝나도 직이 아닌 업을 뭐 그 업이 내가 좋아하는 업이면 너무 좋겠지만 업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생계형 경제 활동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쟁력과 노력과 의지가 있느냐? 아, 내가 은행의 지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월급이 지금 한 달에 7, 800 정도면 내가 지금 딱 퇴직을 했어. 근데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대리운전 해보는 게 어때? 야, 내가 지금 옛날에 은행 지점장까지인데 무슨 대리운전을 해? 택배 같은 건 좀 도와줘. 야, 내가 무슨 어떻게 택배를 이게 생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력은 내가 하고 있는 본업에서 벗어나더라도 뭔가 다른 경제 활동을 얼마든지 내가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능력, 찾아낼 수 있는 이거예요, 이거. 이 세 가지가 있는 인간. 퍼펙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그죠? 얼마나 경제력 있어, 생활력 있어, 생존력 있어. 야, 이거 찾기 힘들다. 여러분, 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봐. 경제력? 여기서 말하는 경제력 그랬더니 그래 어쨌든 돈 버니까 엄밀히 말하면 경제력은 돈을 남기는 능력이에요. 나 지금 돈 버는데 다 쓴다. 그 경제력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돈을 버는데 일정 수준 잘 남긴다. 경제력이 있어. 그다음에 나 저기 그 친구 저 카페 가서 저기 뭐 서빙도 해보고 뭐 나 택배도 한번 해본 적 있고 뭐 나는 여차하면 뭐 엔잡 할 수도 있어. 대리운전도 뛸 수 있어. 뭐 이런 거 생존력 있는 거. 근데 봤더니 누가 안 챙겨주면 밥도 안 먹고 요리 뭐 라면밖에 못 끓이고 뭐 집안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어떻게 돌리는지도 모르고 이건 이제 생활력 없는 거지. 그래도 두 개 있으니까 다행인 거야 이런 사람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경제력 없어. 돈 벌어서 다 써. 경제력 없죠? 돈 버는 게 경제력 아니에요. 돈 버는데 한 푼도 안 남겨. 다 써. 경제력 없죠? 집안 가봤더니 막 어제 먹던 라면이 나중에 굴고 뭐 빨래, 청소 뭐 진짜 요리 하나도 못해. 맨날 배달시켜. 생활력 없죠? 생존력 어떻게 뭐 하던 일 말고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나는 죽어도 안 한다. 어떻게 살 거야? 이게 여러분 너무 심했나?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갖춘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을 트리니티 맨입니다. 진짜. 제가 삼위일체야. 이게 되면은 노후는 걱정이 없죠. 근데 제가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고령화 시대가 됐는데 노후 준비 못한 사람들 어떡하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생존력을 키우든지 생활력을 키우든지. 왜냐면 생활력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돈이 나오는 건 아닌데 돈이 절약이 되고 상대 배우자나 가족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이 생활력이 막 강해가지고 집에서 청소하고 이런 거 잘한다고 한 사람 나가서 집중적으로 돈을 벌면 되는데 이게 둘 다 안 된다 그러면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누군가 집안일을 해주고 뭔가 깔끔하게 이렇게 청소 빨리 이런 요리 같은 걸 해줘야 된다고. 이런 노후 대비가 안 됐을 때의 문제다라고 하면은 국가는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 70%, 하위 70%에게 어떻게 보면은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기초연금 제도가 이제 좀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70%가 아니라 조금 더 하위 계층에게 더 집중적으로 주는 것들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0%딱 언저리에 걸려서 타던 분들은 지금은 월소득 228만 원 이하의 1인 가구, 364만 원 이하의 2인 가구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경쟁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이제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많은 돈을 벌 필요는 없지만 사회적 일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거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꼽고 책을 빼고 정리를 하는 일서부터 뭐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 방역을 하는 일, 또 그다음에 주변에 화단을 정리하는 일. 이 공공 사회적 일자리가 얼마나 물론 이 공공 사회적 일자리는 풀타임 잡은 아닙니다. 풀타임 잡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 일하셔야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중장년 파산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중장년 파산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자영업의 창업과 연관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60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잖아요. 돈을 좀 생계형으로 더 벌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마땅한 기술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없으면은 손을 대게 되는 게 프랜차이즈 창업이죠.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게 되면 어때요? 모든 것들을 다 처음에 해주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프랜차이즈 창업의 함정은 바로 돈을 경기 사이클, 검색식, 타점 로직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평생 써먹는 투자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실질적으로 많이 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 망한다라는 게 리스크예요. 안 망한다는 건 좋은 거 아니냐? 안 망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루 8시간, 10시간을 사장이 가서 일을 하는데 딱 매출에서 금융비용 빼고 임대료 내고 직원 아르바이트 월급 주고 재료비 내고 나니까 딱 270, 80이 남는. 그러면 어때요? 좀 마이너스 아닌 게 어디냐? 근데 270, 80 내가 어디 가서 막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도 이거 벌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만약에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난 편하게 쉴 수도 있고 뭐 주유 수당도 받고 뭐 이렇게 휴가도 가는데 이건 내가 사장이니까 1년 365일 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막 너무너무 잘 되든지 아니면 완전 망해버리면 딴 걸 해버리겠는데 너무너무 잘 된다 그러면 권리금 받고 팔든가 아니면 너무너무 안 되면 확 접어버리고 딴 걸 하든가 하는데 이거는 무슨 내가 하루 10시간 나와서 일하는데 260, 70 딱 남아버리면 이건 뭐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 할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프랜차이즈 창업 지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망한다는 게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망할 정도로 안 돼버리면 내가 확 다른 걸 해버리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피, 베이커리, 치킨, 피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절대 안 망하는 업종 4대 업종이라고 합니다. 안 망한다는 게 좋은 뜻이 아니라 실효적 이익이 없는 그런 창업이 되는 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장년층들이 파산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도 나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라고 할 때 제가 지금 창업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창업 얘기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아울러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성공적으로 창업을 잘 이끄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의하셔야 된다. 너무 경험과 지식이 없는 일로 섣불리 창업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안일하게 노후 준비를 했던 분들이 또 파산이 많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 생활비를 좀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노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덜 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를 소홀히 했는데 막상 노후 생활을 해보니까 돈이 더 들더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너무 섣불리 한 분들, 노후 준비를 너무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한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후 파산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노후 파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직업 활동을 하면서 직을 하면서 퇴직을 하기 전에 이 업에 대해서 세컨 라이프, 세컨 잡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때 많은 직장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뭐 재택근무를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거 했었거든요.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 교육 같은 것들을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형 면허 운전 면허를 딴다, 나중을 위해서 뭐 지게차 면허를 딴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했죠. 제가 작년인가 한번 신사임당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자는 건 이런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지게차 면허를 딴다, 대형 면허를 딴다 다 좋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게차 면허를 따서 내가 나이가 60, 70 돼서 과연 지게차 그 일을 나한테 줄까? 대형 면허를 땄을 때 60 넘어서 나한테 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뭐 그것도 좋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굴을 해서 뭔가 세컨 잡에 대한, 세컨 라이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로,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 지점장까지 했었는데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 은행의 지점장이라면 잘하는 일 있네요. 아이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한다 셈치고 금융교육 같은 거 하시면 어때요? 문화센터나 또는 이런 초등 교육기관 같은데 아주 저렴한 강사료로 뭐 출강을 한다든지. 그 예를 든 겁니다. 자기가 했던 자기의 직에서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PD님 같은 경우는 PD로서 오래 근무했다. 그러면 직이 끝나면 내가 이 PD라고 하는 일, 새로운 영상에 대한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이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일들을 갖고 뭐 내가 유튜브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했던 일에서 내가 잘하고 경험하고 쌓았던 지식에서 업을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덕업일치예요. 덕업일치. 이거 이기는 거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해오던 일, 자기가 잘하는 일, 자기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일, 이런 일들 중에서 덕업일치를 한다.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느냐? 근데 멘토님, 저는 이렇게 잘하는 일이 없어요. 너무 반복되는, 뭐라 그럴까, 좀 허드렛 일, 약간 너무 일반적인 일을 해요. 그래서 아무런 이런 것들로는 업을 삼을 게 없어요. 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 대형 면허를 딴다, 공인중개사,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에서의 장점을 살리는 업을 만드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임대 소득을 통한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좋죠. 뭐 대한민국 사람들 건물주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주를 너무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뭐 이 세상의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겠지만 다 양극화예요. 건물 별로다 그랬다고 지금 또 건물 별로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게 다 양극화죠. 집을 사야 됩니까? 어디 집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주식 사야 되냐? 어떤 주식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자, 임대소득이다. 어떤 임대소득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임대소득도 이런 겁니다. 주택에서 받는 임대소득은 매우 안정적이죠. 특히 아파트에서 받는 임대소득. 어때요? 아파트가 공실이 있겠습니까? 뭐 이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월세를 줬다. 그러면 월세, 20일 날마다 월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임차인이 이 세입자가 또 돈 안 주는 거 아니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동이체로 들어와요. 근데 내가 만약에 상가 건물을 사가지고 임차를 줬다. 임대를 줬다. 그 임차인이 그때 제때에 맞춰서 월세가 나올까? 그 임차인이 무슨 가게를, 과일 가게를 1층에서 하고 2층에서 뭐 학원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될까? 내가 사장도 아닌데 같이 걱정을 해야 된다니까?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대소득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임대소득이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임대소득 어때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 이런 게 중요해. 임대소득이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의 몇 % 차지하나요? 나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임대소득이, 내가 뭐 우리 연예인들 중에 뭐 굉장히 건물 뭐 큰 거 갖고 있는 분들 많다고 그러잖아. 뭐 몇 천만 원이 뭐 임대료가 들어온다. 그분들은 한 달에 내가 생활비 2천 쓰는데 임대료로 5천 들어온다. 그럼 그 사람은 신경 안 쓸 거 아니야. 나 2천만 원 생활비 쓰는데 5천 들어오다 보면 공시에 생겨서 어떤 달은 4천 들어오고 뭐 어떤 때는 5천 들어오고, 이게 신경 뭐 안 쓰진 않겠지만 내가 생활비 어차피 2천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임대소득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여러분들의 생활비 몇 퍼센트냐 그랬더니 30%야. 뭐 그거 30% 말고 또 다른 데서 내가 돈 벌기도 하고 세컨잡으로 뭘도 하고 또 뭐 주식에 배당금도 받고 뭐 이래서 된다 그러면 참 그 임대소득은 좋은 소득인데 그냥 오로지 그 임대소득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못하고 맨날 그 건물 앞에 가가지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왜 가게가 이렇게 장사가 안 돼. 내가 갑자기 사장보다 더 걱정하고 앉아있어요. 이 임대소득이라는 게 건물주가 이게 말이 좋아서 그리고 막 부동산에서 전화 오잖아요. 가슴이 철렁철렁해. 뭐 고장 난다는 거 아닌가? 또 뭐 고쳐달라는 건 아닌가? 또 뭐 나간다 그러는 거 아닌가? 이게 건물주가 마음 편해야 건물주지.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임대소득은 노후 준비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투자와 창업은 위험성이 높을까요? 자, 어떤 창업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했던 일에서 창업을 하세요. 자, PD님이 오랫동안 근무하고 이런 채널에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내가 창업을 해서 어떤 영상 콘텐츠 회사를 만든다. 아니면 내가 영상 콘텐츠를 뭐 스스로 하는 프리랜서가 된다. 너무 좋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하던 일은 PD인데 갑자기 때려치고 치킨집을 열자. 피자집을 내가 뭐 피자 또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럼 그거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거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은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그러니까 하지 마! 그래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공의 DNA가 있는 거죠. 근데 하지 마! 그랬을 때 야 근데 멘토님이 그러는데 지식과 경험과 내가 경험 안 한 거는 창업 안 하는 게 좋대. 그러고 포기할 것 같은 정도의 사람은 포기하는 게 맞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 준비에 대해 놓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노후 준비하면서 의외의 복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창업의 리스크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뭐냐면 건강의 리스크입니다.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는데 다 어떻게 막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이것만 신경 써. 본인이 건강해야 돼. 본인이 안 건강하면 노후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또 자녀가 또 복병일 수가 있어요. 자녀. 자녀가 왜 복병이냐? 요즘은 어떻게 보면 돌싱이라는 거 있잖아요. 돌싱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돌아온 싱글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 요즘 돌캥이라는 거 아세요? 돌캥? 돌아온 캥거루죠. 나가서 독립했다가 살아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다시 부모님한테 들어온 거야. 근데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부모님한테 부모님 제가 뭐 빨래도 해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생활비 드리는 청년도 있지만 어때요? 나 힘들어. 오히려 안 뜯어가면 다행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노후 준비의 자녀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도 이제 돈 버니까 엄마 아빠도 지금 거의 이제 은퇴 앞고 돈 부족하니까 생활비 내라 그러면 턱턱 내는 분들도 있지만 몰라. 뭐 이러면서 돈 안 내는 자녀도 있죠. 이게 어찌 보면은 좀 매정한 게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는 약간 자녀의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부부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참 사이가 좋고 잘 지낸다 그러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집안이 참 편안하잖아. 근데 맨날 으렁대고 싸운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는 30년을 이상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하는 걸 우리가 보통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24년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혼 중에 16.6%가 황혼 이혼이래요. 옛날 같으면 진짜 있을 수 없는 요즘 옛날에는 이혼 그러면 뭐 무슨 외도를 했어? 뭐 아니면 무슨 성격 차이가 심한가 보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16.6%가 황혼 이혼이라는 건 뭐야? 한 6명 중에 6케이스 정도 하나가 30년 이상 산 분들이 뭐 외도를 해서 이혼하겠습니까? 무슨 성격 차이가 나서 성격 차이를 그동안 참고 살다가 이혼한 걸 수는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왜 리스크가 되냐면 모아놓은 재산이 딸랑 10억이야. 딸랑이라고 하면 안 되나? 하여튼 뭐 30년을 살았는데 딱 두 부부가 갖고 있는 10억이야. 근데 이혼하잖아요. 재산 분할이 5대5 돼야 되니까 5억씩으로 쪼개지는 둘이 한꺼번에 가난해지는 거야. 무슨 얘기냐? 뭔 소리냐? 지금 내가 이 30년 동안 외벌이로 내가 돈 벌어갖고 내가 집 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무슨 왜 5대5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무슨 100억을 벌었다, 200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뭐 돈 번 사람을 좀 인정을 해주지만 10억 미만에 30년, 20년 이상 살았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반반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히 그 돈 버는 동안 그 배우자가 기여한 게 없겠냐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한꺼번에 10억이면 이거잖아요. 그냥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는 그냥 이 정도 수준인데 그냥 딱 이혼하게 되면 다 이제 빌라 연립으로 각각 이사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또 리스크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리스크는 가족 리스크입니다. 가족. 부모님, 형제, 자매 이런 또 리스크가 있어요. 뭐 말씀 안 들어도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또 요양원에서 또 요양하시고 계시는데 나도 이제 은퇴인데 돈도 지금 없고 그러는데 부모님도 돈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뭐 부모님한테 돈 들어가는 거 뭐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복병들이 상당히 가까운 곳에 숨어 있어. 예, 창업, 건강, 자녀, 부부, 부모, 형제 이런 리스크들을 잘 슬기롭게 이겨내고 재테크에 성공을 해야 노후가 편안한데 재테크 성공을 해도 이 리스크에 부딪히면 허무해지는 거죠. 이거는 뭐 내가 노력한다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잘 대비하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뭐 좋은 이야기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위기가 어떤 형태로 어떤 프로세스로 오는지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어쨌든 위기는 또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우리를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스스로 반성하게 하고 하는 또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을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고요. 2026년도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 세우셔서 이 연말에 2026년도를 잘 계획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